임태훈, 기무 개혁이 개혁안에 기무 입김 작용했을 것 당연히 해체해야. 자유한국당, 문건대로 약속했다면 내라는 모 동조, 해산 위기. 기무사 개혁안 매우 실망, 잉여자원 속가내기 헌법과 맞지 않는 조직. 당연히 해체해야. 기무사 방첩 노하우, 남 감시하는 흥신소 기무사. 해체로 역사의 본보기 보여야. 단절 없이는 불운의 역사 반복된다. 기무사 개혁안에 기무 입김 작용했을 것. 송영무, 국방개혁 연착 6할. 때 퇴임해도 늦지 않다. 이제는 문민국방부 장관 시대. 자유한국당 고. 발 성립 안 돼. 문건은 비문에서 평문으로 해제된 부분, 법률 검토 제대로 하시길.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FM 94.5, 18시 10분에서 20시, 방송일, 2018년 8월 1일 목요일. 대담,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앵커 이동영 이하. 이동영, 오늘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기무사개 혁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밝힌 개혁안의 핵심은 현재 기무사의 요원 30% 이상의 감축을 권고하는 것인데요. 기무사 관련문 건들을 폭로한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이하 임태훈. 네, 안녕하세요. 이동영 마음고생 조금 하셨습니까? 임태훈 전혀 안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감사는 한데 하나도 안 했는데요. 이동형 괜히 걱정했네요. 임태훈 아니요. 걱정해주시는 마음은 너무 고맙죠. 멘탈이 생각보다는 센 것 같습니다. 이동형. 그런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동안 임태훈 댓글 보시면 너무 와서요. 저는 개의치 않고요. 그리고 혼란을 느끼지 않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혼란을 느낍니까? 지금 20년 전도 더 됐는데 커밍아웃한 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동영 군 인권센터를 제일 처음 만들 때가 언제였죠? 임태훈 2009년에 저희가 설립됐습니다. 이동형 2009년에 설립하고 그동안 10년 동안 계속해서 군과 이야기도 누구 싸우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잖아요. 임태훈 내 법안도 저희 가 내서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병명해서 병사들이 혜택을 받고 있죠. 월급 인상안도 저희가 계속 주장해서 대선 캠프에서 받으신 거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핸드폰도 내년부터는 일과 시간 이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은 저희가 모두 반영을 해서 된 겁니다. 이동형.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군 인권센터라고 하는 것이 임태훈 고맙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겠죠. 이동형 그러면 그 10년 동안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던 넌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했던 장성들도 있습니까? 세운 장성들도 이제 대놓고는 안 하는데요. 뒤에서 욕은 많이 하죠. 이동형 대놓고 한 것은 김성태 대표가 처음이네요. 임태훈 내 정치인 중에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에 불러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나중에 더 비난받으셨죠. 이동영 본질하고는 기무사의 월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데 왜 그렇게 김성태 대표는 본질과 상관없는 것을 끌고 왔을까요? 임태훈 자유한 국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짜친이 쿠데타면 실질적으로 자기 당에도 연루될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왜냐하면 문건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서 30명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당시 집권당하고 협의하고 약속한다는 게 문장이 나옵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이것을 약속했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자체가 위헌정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통진당처럼 해산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동영 그러면 임 소장은 내란 음모에 동조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임태훈 그렇죠. 동조한 것이 만약에 문건대로 약속을 했다면요. 이동영 알겠습니다. 오늘 혁안을 개혁위가 발표했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같아요. 기무사 부대를 지금처럼 존치 않은 방안과 국방부 산하 본부로 전환하는 방안, 또 외청으로 독립하는 방안, 그리고 대통령령, 사령부령, 이것은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태훈 저는 이게 개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매우 실망스러운 안이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조직에 대한 청산 또는 인적 청산에 대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고 사실상 잉여 자원을 솎아내는 방식의 30을 솎아내겠다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지금 기무본부로 가느냐, 왜? 성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더 위험하고요. 기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30%가 아니라 전원원대 복귀를 시켜야 하고요. 이동형 그러면 해체이잖아요. 임태훈 해체해야죠. 그러니까 해체를 하되 다시 본부로 만들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폭로했을 이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적국의 수장인 것처럼 대하는 이런 DNA를 가졌다면 또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에게 통제받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이런 조직은 당연히 해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헌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국의 MI6처럼 슬림하고 정예화되게끔 방첩 업무와 대전복 업무만 담당하게끔 하는 본부로서 국방부에 두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완전히 해체하고 요원들은 다 원대 복귀하고 슬림하게 다시 만들어라. 임태훈 50명에서 700명 정도면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무엇도 다 동양 관찰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없습니다. 사실상 없는데 본인들이 월권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찰하는 부분, 그것을 만약 할 경우에는 군형 법상 유기징역형에 처하게끔 강한 형벌권을 부여하고 다음은 대공수사권도 사실상 헌병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이동형. 그런데 지금 있는 인원이 전부 다 원대 복귀하면 어쨌든 방첩에 대한 노하우는 지금 있는 사람들이 쌓여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임태훈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분들은 방첩은 하지 않고요. 오로지 남강 시하는 흥신소 역할만 했기 때문에요. 방첩 업무는 이미 정보사령부와 정보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북한을 다 감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이나 통신 이런 것들을 어떤 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부대라 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휴먼 정보를 통한 것도 하고 있어서요. 굉장히 고도의 발달된 방첩 업무를, 감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이 병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전복, 즉 쿠데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능을 저희는 부어야 한다. 그리고 진짜 스파이 잡아야죠. 군의 스파이가 접촉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방산업체에 접근하는 것들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정예화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성 인사 파일간 은 경우에는요. 청와대의 장성인선위원회를 둬서 연관급부터 정보를 단면 평가하는 형태로 해서 양질의 장군들을 인선할 수 있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서를 두면 저는 크게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지금 기무사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임태훈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동형 지금 장영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개혁위원회에서 주장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불법적인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또 특권 의식으로 군 내부 사기를 저해하는 이것 다 근절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동의 안 하시는 거죠? 임태훈 네, 동의 못합니다. 절대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마 이 아픈 역사에 대한 복수를 언젠가는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을 부정하고 대통령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은 역사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년 동안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불법으로 대통령 을 3명이나 배출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친일 하 김창룡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은 단절이 저는 과감하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불운의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에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동형 은 기무사 해체해라 이런 거로요. 임태훈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시민사회 단체의 입장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국민들도 지금 이 발표에 대해서
당이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시면 이 안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고민하는데 저는 빨리 이 문제를 매듭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영 30년 전에 보안사가 이런 비슷한 일을 해서 기무사로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랬으니까 임태훈 네 이동영 지금 그것은 어떻습니까? 기무사장 성들 혹은 대령급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소위 말해서 대거리라고 하죠. 이렇게 하고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임태훈 본인들이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오늘 발표안은요. 기무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 의원 장영달 의원 포함해서 3명밖에 없어요. 카이다에서 오신 박사님도 한 분 계시지만 그분은 제 관에 계시는 분이라고 보고요. 군 의원이 9명이나 되고 그중에 기무가 2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기무가 물타기 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무가 그렇게 장관에게 하극상을 하는 것은요. 본인들의 조직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계전법을 쓰는 거죠. 장관이 이제 육사 출신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장관 위 권위를 떨어뜨려서 국에 대한 조직 장악력을 떨어뜨리게 되면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장관을 교체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징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병삼 대령이 제출한 전역 지원서는 반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징계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형법상 이분이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변호사들이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렇다고 판단되면 아마 고발 조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동영 그런데 기무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국방부 장관의 리더십을 흔들어서 낙마시켰다고 치면 어쨌든 군 최고 통수 권자인 대통령의 기무사 개혁 의지만 있다면 다른 국방부 장관이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태훈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개혁의 모체는요. 사실상 비대한 육군을 어떻게 다른 해군과 군분하고 수평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육사가 지금 요직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슬림화하나 상부 구조인 장성은 지금 원래 원안대로라고 하면 100명을 줄어야 하는데요. 육군 참모 총장이 거세게 반대해서 지금 한 76명으로 줄어든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국방개혁 중 하나인 군 인권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도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육사 출신의 국방부 장관을 세워서 국방개혁이 되겠냐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개혁을 착륙시키려면 첫째, 대통령에게 충성도가 강한 사람, 그러니까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강한 국방개혁 의지. 그러니까 육군 중심이 아닌 3군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군, 이런 분들이 장관을 하셔야 하는데 저는 송영무 장관께서 국방개혁 2년 착륙할 때에 퇴임하셔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민간 국방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임태훈 저희센터는 지속적으로 민간 국방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 선진국형처럼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문민 통제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인 경우에는 한국전쟁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합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침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지. 안 그래도 저는 이제는 과감하게 문민 국방부 장관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영 민간 국방부 장관이 들어오게 되면 군이 조직적으로 또 이렇게 반발하고 할까요? 임태훈 저는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만 문민화하는 것이야. 이라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육군 장관, 해군 장관, 공군 장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군 참모 총장들에 대비되는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하고는 맞지 않지만 저는 국방부에 제2차 관을 두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관은 군과 관련된
순수한 무기 도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면요. 2차 관은 병영 혁신과 병영 문화, 군 인권 문제를 관장하는 이원화된 시스템도 저는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군인 건센터가 폭로한 내용 좀 봅시다. 기무사가 노 전 대통령과 윤광홍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 또 민간인 사찰했다. 충격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제보를 받으신 겁니까? 임태훈 내 기무사 전 현직 요원들로부터 복수의 제보를 받은 것입니다. 이동형 자유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어떻게 이런 자료를 얻을 수 있느냐, 북은 청와대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임태훈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14년 윤일병 사건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면 저희가 박근혜 정부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이명박 정부 때 저희 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거의 지금 설립 기간 절반 이상을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활동을 계속해서 공신력을 쌓아 올라왔으니 그 당시에도 이러한 제보는 상당히 많았고요. 어떤 장군이 어떻게 수행했다. 이런 제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제보들이 많았습니다. 윤일병사 건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 정보를 축적하는 것은 누가 정보를 준다기보다는 저희의 공신력을 믿고 피해자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공익 제보자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는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각은 저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익 제보자들을 공격해서 움츠러들어서 저희들에게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꼼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전 현직 기무사들이 예를 들면 여당 국회의원들한테도 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군 인권센터로 갔을까요? 임태훈 그것은요. 이번에 친위 쿠데타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고 이것은 너무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무사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국민 충성심의 발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의 행태들, 노무현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본 것들, 그리고 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진짜 간첩 잡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군인을 미행하고 잠복하고 불법으로 사진 찍게 하고 또 문을 따서 어디를 들어가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괴감이 함께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자유한국당은 임 소장과 김부겸 청와대 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임태훈 고발이 성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율사 출신 의원님들도 많으신데 법률 검토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이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시면 과연 내후년에 있을 총선에서 20석이라도 얻을지 의심이 되는데요. 문건을 보면 이미 비문에서 평문으로 해제된 부분입니다. 64페이지에 관한 부분은요. 해제된 것을 확인하고 내부에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전이 요약본은요. 비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군사기밀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임태훈 감 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